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피해자냐? 그러면 피해자면은, 피해자로서 뭔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요 며칠간 제가 좀, 많이 힘이 좀 들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이 줌을 들어오기 전에 뭔가를 좀 보여드리고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싸움을 왜 해야 되는지 제가 그, 그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녹화 전에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비트 이더 테드가 없다 그러면은 이 KOK 가격이 얼마로 내려가고 지금은 플랫폼 가격을 조정해서도 안 되고 모든 거는 그냥 끝났다. 그러면은 저는 한 2년 정도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 2년이라는 거를 할 필요도 없었고요. 초창기에는 플랫폼 가격 가지고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스테이킹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이 싸움을 끝까지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이거죠. 제가 그 자료를 보여줬어요. 몇 분한테는. 우리 그 줌에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그 스테이킹 됐는 게 KOK만 돼 있고 다빈치가 돼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빨리 저도 이거 아예 그 유튜브나 줌이나 뭐 어떠한 법적 싸움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비트, 이드, 테드가 분명히 존재를 하지요. 그게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뭐 수조원 하니까 정말 수조원이 뭐 돈같이 안 느껴지시는 경우도 있고 그 숫자를 그렇게 이제 쉽게 내뱉을 수가 있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4조 원 할 때 이거를 2.5%만 우리가 찾아도 우리 사업은 우리의 거래소의 우리 개혁회의 가격은 그 당시에 뭐 그렇게 말씀드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수점 이하의 그 가격으로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스태킹 되어 있어야만 되는 양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 상상도 못할 정도로 저는 그 가격이 우리 개혁의 가격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를 여기서는 대놓고 말씀 못 드리지만은 적어도 옛날에 봤던 가격은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그 이유를 제가 정말 또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오늘 요 최근 며칠간 제가 이제 시위를 할 거라고 결정을 하고 나서 뭐 지금 기자들하고도 통화를 하고 자료도 보내고 설명도 하고 다시 만나기로도 하고 뭐 방송 출연과 관련해 갖고도 뭐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엊그제, 그저그제 해가지고 두 번에 걸쳐가지고 이 설명을 드렸던 게, 불성취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 사건이 경찰에서 불성취를 때려버렸어요. 기소고 뭐고 뭐 혐의 없음으로 경찰에서는 수사를 해가 넘긴 거니까. 그런데 이게 검찰 측에서는 그게 거꾸로 재수사를 하라고 요청서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사건 자료 모든 것들이 거꾸로 경찰서로 다시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 불송치를 한 사유, 그 다음에 피의 사실에 대한 요지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 불송치에 관련되는 내용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거지요. 거기에다가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게 이게 2023년 1월 25일에 대검에 고발을 하고 나서 경찰로 이첩이 되고 이첩이 된 상태에서 네 번의 수사관이 교체가 됐고 네 번을 교체를 할 동안에 토탈 해가지고 마지막 경찰관이 했던 그 출석 조사 이후에 피의자에 대한 출석 조사 이후에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불송치가 떨어진 불송치로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 경찰관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서 이게 무혐의라고 판단을 했느냐?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 시위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조사 진술이 있어요. 근데 녹화를 한 상태에서 이 조사를 받을 거고, 그 피의 사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잘못된 내용, 그 다음에 불송치 사유를 적는 내용이 돼가지고 제가 확실하게 따지고, 그걸 기록으로 남기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그 기피 신청을 하든지 그 사람은 자격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기피 신청을 들어가든지 해서 그거는 분명히 기피 신청을 해서 수사관 변경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번 시위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거의 1년 5개월, 1년 6개월 가까이를 이 수사를 했는데 압수수색 한 번 없고 그 피의자 조사를 한 번 하고 나서 불송치를 했다. 그동안에 제가 증거 자료도 많이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 심지어는 PPT 자료를 만들어서 영상으로까지 만들어서 보내주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조사를 받으면서 녹화를 하는 내용에 다 일일이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서 이거를 수사를 그렇게 끝내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 자료를 저는 거꾸로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실 수사, 저는 정말 뭐 이게 부실 수사 또는 의지 부족 또는 뭐 소위 말해서 다른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먼지를 당했다. 뭐 이런 것까지도 생각이 되니까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한 사람이 했던 거를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건 자료를 가지고서 리뷰를 하고 그거를 또 내가 다 이해를 가능한 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안 되면은 질문을 하고 뭔가 추가 자료를 요청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경찰관하고의 일을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조사 진술을 한번 중간에 전화 통화를 하는데 주장이 그냥 사기 뭐 유사실수인 거기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고 그 울산경찰청으로 넘기는 이야기하고, 그 전에 또 뭐 나온 이야기가 수사종결 이야기 나오고, 그러면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 그게 아예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진술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당연성을 제가 설명을 계속 해가지고, 분명히 그 사람, 이거 제 휴대폰 포렌식 했을 때요. 이 새끼들 안 되겠네. 압수수색 해야 되겠다. 자료 좀 달라. 그랬는데 압수수색 없었죠. 조사 한번 딸랑하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조사를 받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너 이거 잘못했어 안 했어? 안 했다 그러지요. 네 이거 알아 몰라?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모른다라고 하는 게 기본이고, 너 이거 가지고 있어, 없어? 없다라고 하는 게 기본이지요. 그러면은 그 조사 한 번으로 불송치를 때릴 수 있냐는 거지요. 말씀드렸다시피 피의사실 요지 내용이 엉망이고 사유 자체는 더더군다나 엉망이에요. 제가 그거를 일부러 설명을 해줬잖아요.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까지. 그러면은 제가 오늘 좀 싫은 소리를 좀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피해자세요? 그리고 피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몇십만 원 없어도 살아요. 몇백만 원 없어도 살아요. 뭐 1, 2천만 원 또 없어도 살 수도 있죠. 근데 억에 가까운 수천만 원, 수억 원. 그게 내 것도 그런데다가 내가 소개한 사람들이 또 그 정도의 금액들이, 금액을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당장 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저처럼 이렇게 싸워야지요. 아예 나는 모르니까, 뭐, 파고들기도 힘들다. 그럼 그냥 끝나면 되는 거죠. 그냥 가세요. 여기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적어도, 어,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좀 이해를 하고 내가 정확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서 직접적인 법적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내 손실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시킨 분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지금과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행동을 하시면 안 되죠. 제가 늘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저는 시위가 그다지 그 이 뭐 힘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는 생각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일당, 교통비 다 힘들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시위를 추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때는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들의 울부짖음이 그리고 뭐, 뭐 구호를 외치고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신사답게 어, 집회는 하되 이게 내용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돼야지 구호 몇 개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내키겠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하나씩을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면은 더더군다나 그런 데서는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위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제가 그 설명을 경찰들이 들어라. 취재진들도 듣고 좀 모니터링을 했으면 좋겠다. 매의 눈으로. 그게 언론 기사든 뭐 이런 식으로 나가가지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그 경찰서장, 경찰청장도 좀 들어라. 그리고 그거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라. 사실 쪽팔리는 일이잖아요. 불송치라 그랬는데. 그리고 불송치 자체가 지금 그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수사 내용이 그리고 저희가 그 고발을 한 내용에 입각해 가지고 그게 작성이 됐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를 못할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함께 그 시위 집회 장소에 모이셔야 되고, 그 내용을 일일이 개개인이 전달을 해가지고는 전달될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피해자 단체에서 그 내용 전달을 누군가는 명확하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그 그런 표현 좀 했었죠. 예를 들어서 전산 시스템을 공급을 하는 그런 외주업체가 있고 용역업체가 있으면 거기 대표하고 그거를 총괄하는 그리고 담당을 하는 사람은 이 일개 대리고 일개 과장이고 일개 사원이라 손치더라도 이 용역사의 대표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일 추진에 위임을 받은 사람이고 위임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결국에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경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경찰에 수십, 수백, 수천 명이 있다 손 치면은 거기에 속해 있는 일원이 어떠한 사건을 맡았으면은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은 경찰서장도 져야 되고 그 팀장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얼만큼 중요한 그리고 심각한 문제고 쉽게 경솔하게 다뤄야 되는 문제가 아닌 거는 이전에 설명을 했거든요. 우리는 스테이킹을 한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한 100만 명이 넘게 있다가 해지해 나가고 옮겨가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해지자 수, 아까 보셨던 그런 자료에는 해지자 수도 있어요. 14만 9천 몇백 명이에요. 지금은 뭐 당연히 15만 명 넘어갔겠지요. 그러면은 그 피해자의 수가 한 15만 명 빼고 100만 명이라고 하면 85만 명. 근데 그 이후에 또 뭐 해지를 한 사람이 있다고 쳐도 20만 명 잡으면은 80만 명. 그 다음에 개개인이 스테이킹을 할 때는 개개인의 금액이 다르지만은 실제로 시작을 할 때는 내가 원화를 가지고서 시작을 하고 그게 리플 트론을 삼과 동시에 그때부터는 바뀌어서는 들어가지만 일단은 내가 출발한 금액은 그리고 그 플랫폼 가격이라든가 이게 거래소의 가격과 큰 편차가 없는 상태로 스테이킹이 되기 때문에 거래소의 가격보다 플랫폼 가격이 높으니까 거래소에서 몇 개를 사면은 플랫폼 가격을 적용해서 스테이킹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이득을 좀 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차이 나는 만큼 거래소의 가격이 좀 낮으니까 우리는 그만큼의 금액을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지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의 가격을, 스태킹을 한 개수, 비트, 이더, 테드, KOK, 이런 거를 따졌을 때, 그 금액이 정말 이게 기하학적인 숫자에 해당이 될 정도로 큰 금액인데, 그럼 그 모든 사람들이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인데, 경찰관 하나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한 상태에서 불송치를 때려버렸다. 이건 뭔 이야기예요? 국가의 녹을 먹는 경찰이 뭘 한 거예요? 이거는 업무상 어떻게 보면은 배임 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는 일단 모르겠고 너무나 부실한 수사를 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그날 당일에 설명을 하려는 거고 그거를 경찰이 듣겠지요. 그 다음에 취재진이 얼마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한 명도 안 올 수도 있고 뭐 많을 수도 있고 그거는 몰라요. 제가 뭐 오락한다고 오는 사람들도 아니고 어쨌든 제가 오늘 한 경제신문사 기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는 지금 다른 그 사기 코인이라 해가지고 두 개를 취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한 30분, 40분 정도를 하고 자료도 이미 보내놨고 그런 와중에
재단 이사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현 재단 이사장은 구글이 선정한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라고 이야기하는 깜짝 놀래요. 그리고 거기에 어드바이저로 있는 사람들도 조금 언급을 하고 그 전 이사장까지도 언급을 했어요. 서울대 생물리학과 졸업하고 뭐 박사학위 받고 뭐 삼성 그 임원도 하고 겸임 교수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아까도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게 용역사가 제가 물었는 게 그런 거죠. 오늘 경찰하고도 조금 그런 얘기도 했고 뭐 그 제가 정보관하고도 뭐나 하면은 용역사가 그 전선 시스템을 구축을 해주는 용역사하고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그 용역사한테 자산을 맡기느냐라고 물었어요. 계좌를 맡기느냐 물었어요. 그럼 미친놈은 없죠. 지금 그게 우리 실정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수사관한테 분명히 그걸 보여줬잖아요. 여기에서 잠시 어, 저기 화면 공유를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셨던 거예요. 이전에 설명 다 드렸던 거, 이것도 경찰한테 보내줬던 거예요. 여기는 지금 이게 또 안 바뀌었는 거를 제가 띄웠네. 이게 KOK 재단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갑이에요. KOK 개인 지갑. 그 다음에 스테이킹 지갑이 있어요. 이 지갑을 내 지갑에서 스테이킹 할 때 스테이킹 주소를 기입을 하지 않아요. 경찰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예요. 제가 스테이킹 지갑을 모르는 것처럼 암호화폐 추적기를 돌리니까 이거를 확인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증거 부족이다. 이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하면 안 돼요. 제가 그거를 이걸 가지고서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스테이킹을 할 때 여기에 반드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지만이 스테이킹이 돼요. 스테이킹이 되고 나면은 채굴 입금이라고 표기가 돼요. 그러면 이 내부에서 우리 지갑 그 KOK 플레이 앱에서 스테이킹 절차를 밟고 가면은 그 절차 이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놀아요. 놀면은 이게 KOK든 비트든 이드든 USDT든 이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갖고 다니는 그냥 저거 지갑이냐 아니면 항아리냐 그런 거 갖고 못 넣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KOK도 ERC 기반 비트, 이더, USDT 그것도 여기에 이 비트는 다른 이제 운영 체계니까 다른 지갑이 있을 거고 이더, USDT, KOK는 ERC 기반이니까 여기에 그 스테이킹이 됐을 때 그렇게 보관이 되겠지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분명히 개개인이 우리 프론티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스테이킹을 했을 때 스테이킹 지갑으로 분명히 저게 뭐고 스테이킹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5 곱하기 플랫폼 가격으로 해가지고 현재 교환 자산이라는 게 표시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 스테이킹 지갑을 제가 알겠어요? 아니면 재단 이사장이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이 개발을 한 사람이 알고 있죠. 실제로는 이게 끝나고 나면은 모든 거를 재단으로 넘겨야죠. 근데 어느 어떤 놈도 없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오로지 지금은 여기서밖에 몰라요. 그러면은 여기는 어, 프로그래밍에 대한 소프트웨어 공급에 대한 업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니지요. 이게 바뀌고 나서는 프라이빗 키라도 바꿔가지고 얘들이 모르도록 해야지요.
그렇게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제가 모르기 때문에 경찰에 요청을 한 거고, 경찰이 자체적인 암호화폐 추적기로 추적을 한들, 당연히 모르지요. 왜? 이 지갑은 익명성, 익명으로 ERC 기반에 있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다른 지갑으로 그 기반에 당연히 있겠지요. 이거를 알아달라고 경찰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고발자가 모르는 고발자가 이걸 모른다라고 이야기했고,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암호화폐 추적기를 통해서 하니까, 경찰 시스템으로 하니까 못 찾는다. 여기에서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증거 불충분해가지고 구송치를 때려버린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그게 제가 하는 거나 경찰이 하는 거나 뭔 차이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인이지 모를 수가 없다. 그렇게까지 제가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가 났어요. 이런 내용을 우리 피해자가 제가 그 이 시위를 해야 될 이유가 가장 큰 거는 우리가 이 스태킹 지갑을 찾기 위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걔들이 그 스태킹 돼 있던 그 입출금 내역에서 뭔가가 사용이 됐으면은 무슨 용도로 나갔는지를 각각 밝혀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지갑을 이 지갑 주소를 얘들만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없고 이놈들이 끝나고 나면은 재단으로 그건 넘겨야죠. 근데 그거 넘기지 않은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고, 뭐, 지갑부터 해가지고, 메스터키, 뭐, 이런 이야기 계속 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업무 인수의 인계가 하나도 안 됐고, 이거를, 걔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걔들과, 얘들이 하는 이야기가 계약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 계약 관계에 대한 계약서를 보라 이거예요. 여기는 시크릿이 컨피덴셜이 들어갈 것도 없어요. 경찰로 보고 경찰에서 또 컨피덴셜 시크릿 이런 건 다 보장을 해요. 그러면은 그 계약서 다 내봐라. 그리고 공지사항에는 미디움 LTD가 있고 메타엠이 있고 K스테디움 PT가 있고 한데 미디움 니들하고 관계는 뭔 계약 관계가 있는지 내놔봐라. 이거를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행위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경찰이 아예 의지가 없거나 수사를 안 했거나 그 다음에 여기서 대놓고 표현을 못 하겠지만 저는 그 하나도 생각이 계속 제 내로에서 저 떠나지를 않아요. 다른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피해자인데 당신들은 뭘 이 피해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누구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만 해왔다라고 하면은 이번 시위 때는 이런 중대한 사항에 제가 거기 있는 사람들을 대표해가지고 우리의 입장을 전달을 하는데 10명, 20명, 30명, 분명히 그보다는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시위에 좀 참여를 하라 그러니까 별의별 핑계들이 다 나와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거, 이미 일정 잡혀 있는 거 안 되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그렇다 그러면은 그게 내가 지금 잃어버리고 없어질 것 같은 이 금액에 대비해 가지고 내가 그게 경중을 따졌을 때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 피해자들 그 뇌리 속에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만 원, 100만 원, 뭐 수백만 원, 1천, 2천만 원 정도 그런 사람들은 없어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경중에서 밀릴 수 있죠. 근데 이게 억에 가깝고 5천만 원 이상이고 막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 금액이 뭐 3천만 원이 4천만 원이든 그게 자기 개인한테는 수억은 뭐 수십억보다 도 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여기 이 시위에는 참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뱉는 이야기 별로 없고 아마 2시간, 2시간 한 뭐 안 해봐야 2시간 한 10분, 20분 저는 2시간 이내로 끝낼 생각인데 사정이 어떨지 몰라서 2시에서 5시라고 정해놓은 것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정말 할 건 많은데 인원 동원하는 것까지도 제가 신경을 써야 되냐. 이게 여러 사람들이 분업하듯이 나눠가지고 뭔가를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저도 편안하지요. 그때 이게 예를 들어 갖고 한 사람의 아는 그 정보라는 게 이 정도의 수준인데 한 사람은 여기 화면 밑에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면은 이 사람한테 이거를 다 설명을 하면서 하나의 조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모든 게 느리고 그리고 이게 일이 추진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혼자 하다 보니까 적어도 인력, 저거 인원이 동원되고 피해자들이 그 자리에 참여하기를 제가 몇 번의 글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영상을 통해서 띄웠는데 숫자가 몇 안 돼요. 저 요번에 결심했어요. 저희 단톡방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일단 그 뭐 몇 가지를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좀 정리를 좀 하는 걸로 이번 그 어, 집회가 끝나고 나면은 그렇게 좀 정리를 해서 남은 사람들만 가지고서 뭐 그 대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단톡방 뭐 그다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제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한지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있는 거예요. 그 당사자, 그러니까 혼자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톡방에 참여를 하는데도 바로바로 못해요. 링크 주고, 비번 줘도 뭐,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그거 한 10초, 20초 하면 끝나야 돼요. 17분 정도가 걸려요. 또, 앱이 그 다운이 돼가지고 재설치를 할 때, 이거는 더 복잡하죠. 근데 제가 그거를 영상을 올려놔놓고 어떤 경우는 기종이 뭐 그 오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기종이보다 버전이 맞지 않아 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를 까는 것 자체를 그 재설치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 자체를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이 그 도로, 교통, 이런 쪽 관련해가지고 인프라가 전 세계에서 최고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해를 해요. 우리 전체의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그, 서울
이외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철을 많이 이용해 못해 보신 분들은 전철 타는 게 겁나요. 뭘? 여기는 돈 줘서도 안 되고, 그 일회용 티켓을 그 구입을 하든지, 그것도 사람이 주지 않아요. 머신을 통해서 이거를, 교통 이용권을 구매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쓰고 나서 또 그게 이제 통과할 때마다 찍는 거. 그 다음에 이게 그 호선이 되게 많잖아요. 갈아타거나 했을 때 방향이 또 어떨지. 막 이런 거 걱정이 돼가지고 못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어떤 것도 좀 자신 있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에 지금 피해자라고 앉아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법적으로 싸우는 문제는 제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당연히 뭐 증거 자료라든가 설명이라든가 뭐 모든 것들을 하는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려드리는 것도 제 몫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위를 하는 거에는 사람이 최대한 모일 수 있는 대로 모여야 돼요. 근데 신고를 150명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상 오신 분들은 또 저기 뭐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이 좀 멀리 떨어져 가고 있든지 그 시위에 참여를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걸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50명에서 70명, 80명 그 수준 많아봐야 한 80명, 10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참석을 하신다라고 연락이 오신 분들이 이 남해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먼 쪽에 있는 분들은 뭐 그 KTX를 타고 오신다, 버스를 타고 오신다, 뭐 봉고를 이용하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그런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은 손해를 안 본 사람인가 봐요. 피해자가 아닌가 봐요. 아니면은 아주 싸가지 없는 어떻게 보면은 기회주의자 뭐 뭔가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나도 낼름낼름 먹으려고 하는 이런 얌체주의자 이것 말고는 생각이 안 돼요. 저 멀리서 오시는 분들 제가 구미에서 서울을 왔다 갔다 해도 최소 그 교통경비가 5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일을 하시던 분들 하루 일당 빼고 그게 또 식사하시는 거 좀 따지고 뭐 그 멀리서 온다고 하면은 훨씬 많이 깨지죠. 그런데도 오세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 저희 방에서 다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거든 일조를 해오고 여기에 이 피해를 회복을 하기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에 부득이하게 못 온다. 그런 분들 몇 분 저한테 연락이 와요. 당연히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떠한 것도 뭐 그 저희 단톡방에 한번 발만 드러났다가 뭐 고발에 참여 한번 했다는 거 이거 가지고는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 여러분들 그 단체 고발에 참여를 해도 그 우리가 돈이 너무나 적어가지고 단체 고발자로서 그 변호인이 여러분들 개개인에 대해 가지고 다 변호를 못해요. 저 하나만 돼 있어요. 왜? 제가 또 개개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법으로 이거와 싸우는 데에 하나의 도움이 안 되는 진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혼자가 모든 것들을 한다. 그렇게 해서 조사 진술, 증거 자료 제출 모든 것 제가 다 해요. 그리고 우리는 제가 그 유전무죄라고 할 만큼 지금 저쪽은 유전무죄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돈이 없어요.
그만큼 그 변호사 수임 하나 하는데도 돈이 정말 많이 안 들었어요. 다 뭔가 해결이 되기는 바라지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개인정보 하나 줬다고 그게 끝인가요? 이번 같은 경우에 정말 하루 휴가를 내서라도 하루 일당을 날리더라도 거기에다가 교통비가 들어도 이번에는 참여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이 정도의 수사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봤을 때 그리고 그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입 다물고 그냥 넘어가면은 또 똑같은 일이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라고 자꾸 표현하는데 제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라고 표현을 못할 사람들이 누구냐? 피해자긴 피해자지만 우리라고 같은 거기에 들어오면 안 돼요. 뭐 한 게 있어야지.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제가 아, 오죽했으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교통비, 일당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그리고 그 시위라는 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냐 없냐가 시시때때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거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냥 눈치 살짝 봤다가 누군가가 해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눈치만 살살 보고 조금 귀찮고 제가 보기엔 귀찮아서 안 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비가 없어서 못 오시는 분도 계시긴 하겠죠. 뭐 그런데 그걸 떠나가지고 이 정도의 사안이라고 하면은 우리 피해자들 우리라고 내가 포함이 된 우리라고 하려 그러면은 내가 적어도 뭔가는 해야 돼요. 그거를 이번에 좀 해달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 빠지면은 누군가는 해주겠지. 그리고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해주겠지. 내 끈은 아깝고, 내 시간도 아깝고, 내 돈도 아깝고, 내 귀찮음도 뭐고, 불편함이나 귀찮은 건 놈들이 했으면 좋겠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밉살스러운 인간 말종이지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들어오기 전에 제가 저희 줌에 먼저 들어오신 분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고, 뭐 요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번을 제외하고는 나름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 하나의 역할을 좀 했다, 도움을 좀 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조금 과한 표현을 하더라도 내가 해당이 안 되니까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 주십사 하면서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도리라는 거를 지키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 그게 아니면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는 사람 그걸 떠나가지고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고 어, 피해자
부분도 그렇지만은 적어도 그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는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인간으로서 도리를 못하는 거고 얌체다.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멀리서 움직이시고 심지어는 현수막을 그 플랜카드 하나를 제작을 딱 한 개만 해요. 5m짜리. 여러분들한테 피켓 들게 하고 뭐 그렇게까지 이 조직적으로 그렇게 보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경찰은 거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천 명, 수만 명 이런 뭐 노조 뭐 집회라든가 이런 걸 하면은 거기는 나름대로 지키는 부분들을 지켜가면서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리처럼 이런 규모로 이런 이제 부류의 사람들이 시위를 할 때 불상사를 만들 수도 있다. 그 책임 제가 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딴 거 그다지 뭐 이렇게 구호를 외치거나 시위 행진을 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머리가 많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피해자가 피해자로서 전달을 하고 싶은 내용을 그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경찰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어필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장소에 정말 많이 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숫자가 150명 넘어간 반드시 또그 거리에서 훨씬 떨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저는 멀 거라고는 생각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한 100명 정도는 모여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제가 예상키로는 한 50여 명,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를 추진을 하고 이런 상황에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호응보다는 뭐, 호응,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뭐, 개개인의 이 좀, 그, 액션이, 행동이 같이 좀 따라와 줘야지만이 이거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그리고, 뭐 소위 말해서 부디 꼭 이번에 좀 조금 힘드신 부분이 있고 좀 다른 부분 좀 뭐 약속이 있으시더라도 이번만은 제가 좀 시위에 많이 좀 참석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 이게 두 번째 그 집회 주도를 하는 두 번째 집회예요. 부산은 이미 제가 했을 때 그거는 해결이 됐어요. 모든 걸 뽀록나게 다 했어요. 이분이 제가 실제로 하는 또 두 번째 그, 집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정말 어떠한, 정말 웬만한 약속, 뭐 일정이라 그러면은 이번에는 꼭 좀 참석을 부탁드리고 특히나 경기도 지역에 사시는 분들,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으신 분들은 한 2시간 정도, 그러니까 오후 오프를 하더라도, 아니면은 뭐, 한 4시 넘어서 다시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고, 하더라도 꼭 좀, 한 2시간 정도만 시위에 좀 참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